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조던 B. 피터스는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로 근무했고, 현재는 토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내 인생을 바꾼 교수로 뽑힐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피터스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12가지 인생의 법칙인데요. 저는 몇 년 전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책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12가지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장 모두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입니다. 새들의 노랫소리는 사실 이 영역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사방에 알리는 위협의 함성입니다. 좋은 영역은 항상 부족하기에 동물의 세계에서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수만 년 동안 다른 동물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던 동물들은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수법을 터득해왔습니다. 영역 다툼에서 이긴 동물은 다른 동물과 싸워 다시 이길 가능성이 더 큽니다. 동물 사회가 그렇듯 인간 사회도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주요 과학 논문 대부분은 소수 과학자가 발표하고 극소수 음악가가 저작 권료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몇 안 되는 작가의 책이 판매 부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실제로 이런 불평등한 분배 원칙은 정부 형태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사회에 적용됩니다.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고 서열을 정하는 수컷들의 삶은 수억 년 동안 존재해온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서열 구조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영속적인 특성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서열 구조는 문화보다 자연에 더 가깝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인간은 서열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패배나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 서열 싸움에서 진 동물과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인 채 걷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마음의 불안을 느낍니다. 이러한 활기없고 소극적인 태도는 강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서열 구조가 낮을수록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고 육체적으로도 더 힘이 듭니다. 행복감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며 고통과 불안도 증가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뇌에서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찰한다. 그렇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뇌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에게 지위를 부여한다. 동료들이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든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환경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욱 강하게 반응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반응이 필요하다. 최하층에서는 비상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육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면 정신적 에너지와 체력이 빠르게 소모된다. 만약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다면 뇌는 자신의 보금자리가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여러분에게 피해를 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낮기에 웬만한 일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여깁니다. 현재 위치가 안전할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획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열이 낮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나약한 사람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자기희생적인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공격적인 행동은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합당한 분노의 감정을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성은 한번 나타나면 거침없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초기부터 단호히 거부하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쉽게 가해자의 착취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애초부터 남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순진하고 착한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데 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 학교, 회사에서 구박받고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여러분을 패배자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야 합니다. 어깨를 편다는 것은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뜻입니다. 재앙 앞에 움츠러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서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는 뜻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버리고 허리를 펴고 반듯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되찾게 되면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라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불확실함을 견뎌냄으로써 의미 있는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나머지 11개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반듯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